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한국 학자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핵무장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학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불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쭉 거꾸로 올라가서 보니까 2011년에 제가 이 월간조선에다가 핵무장 해야 된다라고 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학술적으로 각주 잔뜩 달아가지고 또 세종대학에서 발행하는 이 글로벌 어페어스라는 데다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6년에 세종연구소 연구 보고서로 북한 핵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그 책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배명복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좀 현실적으로 제가 그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죽게 생긴 데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그 일을 안 할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득과 실을 따지는데 죽게 생긴 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득도 있는가? 죽게 생긴 것보다 더, 예를 들어서 정말 죽을 줄 몰라가지고 집 재산 반을 날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재산 반을 날려서 가난하게 살게 됐는데,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국가의 차원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거기 좀 이론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부연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어떤 학자도 북한이 핵이 없는데 핵을 만들자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이 없는데,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데, 또는 북한이 핵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만드는 사람은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학자도 미국과의 동맹이 튼튼하게 있는데 핵을 만들자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을 만들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라는 것은 핵을 만들자 하는 사람 주장의 논리의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오도된 해석입니다. 한미동맹이 제대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핵을 만든 것이지, 우리가 핵을 만들어서 한미동맹이 깨졌다라는 그 얘기는 앞뒤가 다르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이 튼튼히 있는데 그 어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학자가 핵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북한이 핵무장에 실패했습니다. 핵무장에 거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ICBM도 뭐 두 개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북한이 지난 12월 1일이죠. 한국에 와서 유엔군 사령관을 했던 그 월터 샤프 대장이 12월 1일 그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대에다 거치하면 미국 가서 쏴버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까지 오는 거일지도 모르고 거기 핵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혹시 미국이 한국을 북한한테 주면은 네가 통일을 해라. 그리고 너는 내 편이 되라. 통일을 하고, 한반도 통일을 한 나라가 월맹이 통일하고 지금 가장 미국에 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지금 중국이 크는 거가 두려우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북한 너가 통일한다며 그걸 해줘. 그러면 대한민국을 주면은 북한이, 그래서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은 한국하고 바꾸는 방법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핵을 당연히 내놓겠죠. 그보다 작은 거 한미동맹을 끝내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저는 그것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여기서 우리가 뭐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서 뭘 하자, 뭐라고 하고 뭘 하자, 나는 그거는 북한이 핵을 완성할 때까지는 방법이 없다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것, 뉴클리어 웨폰 시스템인데 핵폭탄하고 미사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완벽하게 결합이 됐고, 그리고 북한의 군사 전략에 그 핵무기가 포함이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올 때까지 어떤 중간 단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김정은이가 죽거나 북한이 망하면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북한은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북한 핵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북한 핵이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거가 북한이 핵을 만들면 서울 시내가 북한 핵폭탄 맞아서 다 죽는 거로 하는데 핵폭탄의 본질적인 이론은 안 쓰는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안 쓰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전쟁 안 하고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뭐 그냥 하나의 심플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요. 미국까지 가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미국까지 가는 거는 김정은이가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도 살아있을 때 수령님대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서 빨리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국 통일 전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즉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미국하고 싸우려고.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 LA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한반도의 전쟁은 북한하고 남한의 전쟁이 되지 미국이 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배명복 논설 위원님이 말했듯이 미국이 LA를 포기하고 한국을 도와줄 만큼 한국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랑스도 옛날에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이 북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한국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하겠죠. 돈 달라고 그럴 겁니다. 돈 내놔라. 한국이 그러겠죠. 핵을 내려놓으면 돈을 주겠다. 북한은 그러겠죠. 내가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너한테 돈을 달라고 조를 수가 있겠니? 정말 안 줄 거냐? 그래가지고 연평도를 공격했다 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핵을 가진 나라를.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에서 이상한 전략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핵을 완성한다며 북한이 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어떤 핵전략 이론에 비핵 국가가 핵무장한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핵무장 이론을, 핵 이론을 모르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므로써 대한민국하고 총도 안 쏘고 게임을 끝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절대병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핵 이론은 어느 학자들도 그거는 안 쓰려고 만든 거고 만들므로써 정말 전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한국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전략은 모든 군사 전략 북한이 한 대 때리면 가서 두 대 때릴 거다. 이거는 북한이 핵이 없을 때를 상정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든 다음에 우리를 꼬집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게 때립니까? 핵이는. 바로 이런 그 북한은 국제정치학 이론, 핵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핵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도 비이론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뭐 서울이 북한 핵 때문에 다 터질 것이 걱정이 아니라 싸움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접수될 것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한스몽에서 교수라는 그 국제정치학의 제일 뭐 최고 권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투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는 핵을 만들고 한 나라는 핵이 없다. 핵이 없는 나라는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싸우다가 죽는 거. 일본처럼. 2. 미리 항복하는 것.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핵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맞짱을 들 거냐 하는 그 논리로 만든다는 아주 국제정치학의 원천적인 이론에 그대로 제대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드는 대남 전략 논리가 한스모게스 교수가 한국을 싸우지도 못한 채 항복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핵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핵은 언유저블이고 갖고 있는 그 자체에서 이유가 나오는 것이지 핵을 사용하게 되는 날 핵은 갖고 있는 이유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천안함 수준 도발하면은 우리는 갖다 조공받쳐야지 세게 응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 미국하고 하는 거는 미국 너 왜 우리 문제에 계속 개입을 하냐? 그거 좀 제발 개입하지 말라고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미국한테 졸랐습니다. 평화조약 맺자. 한미동맹은 그만하자. 미국이 뭐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북한이 LA까지 가는 폭탄을 만드는 날 그러겠죠. 미국한테 야, 내가 통일전쟁을 해야 되겠다. 너는 개입하지 말라. 너가 개입하면 내가 지겠지. 그렇지만은 나는 이번에는 그냥은 못 진다. LA라도 죽고 질 거다.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지키려고 LA를 포기하는 건 바보다. 그러니까 내가 통일전쟁을 할 텐데 가만히 있어다오. 라고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는 겁니다. 사실 북한의 딜레마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 필요가 없죠. 미국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LA가 맞으면 그날로 그 다음날로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텐데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과 협상하려고 북한이 뭐하러 미국하고 협상합니까? 대한민국만 가지면 되는 건데 북한핵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아니다는 그걸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해결해 준다? 중국이 왜 해결해 줍니까? 중국은 북한이 죽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 입술이잖아요. 6.25 때 북한이 죽을까 봐 한반도가 통일될까 봐 100만 대군을 보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명, 19만 명 전사하고 40만 명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심플한 거죠. 중국이 그렇게 한 것은 국제정치 이론으로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주변에 큰 나라가 생기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가 국제정치 기본 이론이죠. 중국은 한반도에 북한이 통일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한국이 통일하는 것도 안 되고 큰 나라가 생기는 건 안 되니까 그게 파워 폴리틱스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그것은 마치 그 중국의 뒤통수에 망치가 하나 붙어 있는 거나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죠. 한반도 한국하고 역사적으로 그 관계가 나쁜데 그런 한국이 통일을 해서 힘이 세진다? 그거를 방치하는 일본은 바보죠. 그래서 일본 반대하는 거고 더군다나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게 통일하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를 도와줄 나라도 없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좀 그냥 뭐 도와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핵을 만들면 미국이 우리 팔을 분질러 버릴 거다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우파 학자들 뭐 우파라기보다도 그 현실주의 이론가 중에서도 핵무장 반대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김태우 박사같이 우리나라 핵에 아주 그 뭐 전문가 그 사람 박사 논문 자체가 핵무장이니까 핵 이론이니까 그분도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핵무장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이 우리 팔을 분질러 버린다는 겁니다. 그 제가 그랬죠. 아니 미국이 우리 팔을 분질러 놓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혼자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만드는데 그때도 팔을 분지를 거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하는 건데 방법이 없어서 바로 우리가 그 핵무장을 하는 거는 그 첫 번째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이런 상황이 다 있는데 오늘 당장 우리 핵무장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조건이 다 성립이 됐을 때 그때 핵무장 하는 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전쟁 이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핵전쟁은 누구도 해보지 않았어요. 핵전쟁 이론은 군인들이 만든 이론도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민간인 학자들이 그 이론을 핵 이론을 만드니까 군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니네들이 전쟁을 뭘 한다고 핵 이론을 만들어. 그때 민간인 학자들이 군인들한테 그랬습니다. 너네들은 핵전쟁 해봤냐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신학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아주 좀 기분이 좀 언짢은 게 뭐냐면은 남한하고 북한이 핵을 가지면 둘 다 핵 싸워서 다 죽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바보로 치는 겁니다. 미국하고 소련은 잘난 놈들이기 때문에 핵 가지면 전쟁이 억지가 되고 우리들은 못나서 남북 간에 핵만 주면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한과 북한이 핵을 가지면 서로 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정치 이론에도 있습니다. 케네스 월트 교수 같은 사람은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차라리 다 핵을 가지면 전쟁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조그만 전쟁도 못해요. 핵전쟁으로 비화될까 봐. 그런 이론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계속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 도덕론이죠. 도덕론. 키신저 박사 얘기입니다. 키신저 박사가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라는 책을 1957년에 썼는데 그 책 때문에 이제 출세를 했죠. 그 책을 이렇게 감동을 받은 닉슨이 대통령 된 다음에 국가안보 수석으로 불렀으니까 그 책 앞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것은 이웃나라들하고 무언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사람은 강대국 학자지만은 제가 강대국이 아닌 나라의 학자로서 어느 약소 국가가 우린 이 동네에서 제일 약한 편입니다. 중국, 일본이 우리보다 세니까 러시아도 세고 어느 약소 국가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것은 주변 강대국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저는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이 우리 안 도와주는 날이 어느 날이 왔을 때 그날은 지금 서서히 다가온다고 보입니다. 서서히 다가온다고 보이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미우셰모 교수라는 지금 시카고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제가 그 사람 책을 번역을 했는데 한국 독자들한테 서론 하나 써주셔, 소문 하나 써주셔 그랬더니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번역하면서 이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맞먹는 강대국으로 크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아시아에서 철수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철수할 것이다. 뭡니까? 여기 와 있는 미국은 북한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위협이 아니죠. 중국을 지금 당장은 상대하는 건데 50년 전에 미국은 뭡니까? 북한을 상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소련을 상대하러 왔죠. 소련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가려고 보니까 중국이 있네. 그런데 중국이 더 커지지 않으면 가겠다라고 그 책에 쓴 겁니다. 서문에. 그런데 그 중국은 미국이 보기에는 미국한테 대항할 만큼 큰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한테는 얼마나 큰 너희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겠느냐.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이 없어지고 미군이 철수할 때 한국은 핵무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미국의 학자도 너네들이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어딨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브리진스키가 요 몇 년 전에 쓴 책입니다. 스트래티직 비전이라는 책인데 그거는 뭐 어썸션이 조금 달라요. 미국이 혹시 힘이 빠지고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동맹국들을 다 보살펴주지 못할 경우가 될 때 그런 날이 만약 온다면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힘든 나라는 대한민국 뭐 이런 나라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관해서 몇 페이지를 썼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못할 때 한국은 옵션이 세 가지로 남을 거다. 1.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방법. 근데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의 그 역사적 전통이라든가 국제정치관에 의해서 대등한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숙이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방법. 둘째, 핵무장하는 방법. 셋째, 이건 국제정치 이론대로 하면 이 세 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이 너네들이 일본하고 그건 잘 못하지 않겠냐, 어렵지 않느냐. 내가 너희 역사를 아는 바에 의하면은 그 사람도 핵무장을 한국한테 하나의 옵션으로 내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너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핵무장을 생각 안 하는 건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핵무장을 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안 만들면은 우리가 뭐하러 핵을 가집니까? 북한에 핵이 없는데. 그렇지만은 북한은 핵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운명적으로 가지러 갈 겁니다. 죽더라도 죽지 않는 한 할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죽지 않는 한 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중간 단계를 어떻게 가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야, 여기까지만 하고 동결해라. 동결 옛날에도 했죠. 94년인가요? 그 제네바 프레임워크도 동결입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북한은 끝까지 가야죠. 바로 지금 뭐 끝내야 되는데 저는 득실 따지는데 국가가 사는 것보다 더 큰 득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